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고수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거래 많이 해보시고 분양 많이 해보신, 어쩌다 보니 기본 과정, 지식산업센터 기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저처럼 부동산 중개나 분양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거래가 많으셨던 분들, 분양도 많이 받아보시고 매각도 많이 해보시고 매입도 많이 해보시고,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이겠지만 거래가 별로 없으셨거나 지식산업센터 처음 해보시는 분들, 분양을 아예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 기본적인 절차를 알아야 나중에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사람 사는 일은 기본기가 탄탄해야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어야 그 실력을 바탕으로 응용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이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감되는 부분, 저 공장장이 말하는 게 맞는 부분이 있고 본인들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맞는 부분만 최대한 흡수를 하시고 내공을 키우셔야 응용력이 생기고 투자의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분들은 이번 시간 굳이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이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게 되는 게 일반 매매가 있고 분양이 있죠. 일반 매매가 있고 분양이 있습니다. 같은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건데, 속된 말로 사는 건데 절차가 약간 달라요. 과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기존 건물, 구축 건물 여러 개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 매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매매 제일 유의하셔야 될 게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가세,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물분 부가세가 별도로 주고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5억에, 근데 중개 매매 계약서에 보면은 매매 대금은 5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매매 계약 특약 1번이 늘 건물분 부가세 별도. 이거는 그 거래를, 업무용 건물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신 중개업자들도 헷갈리는 사항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매매 대금의 5억, 이 매매 금액에 VAT 포함 가격을 적어도 안 됩니다. 나중에 거래 신고는 건물분 부가세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공급 금액, 분양 기준으로 하면 공급 금액 5억만 적게 되고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 이 특약이 없으면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는 사람이 5억에 부가세 포함해서 산 거야, 이 간단한 문구 하나가 없으면은 괜히 얼굴을 붉히게 돼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만약에 약간 초보이신 중개업자분들이 중개할 때, 상가가 됐든 지산이 됐든 거래할 때 이렇게 하시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짚어주시면 돼요. 아는 척 하시면서 건물분 부가세 별도라고 적어야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절대 무시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건물분 부가세 별도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왜 건물분이냐? 이거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분양도 마찬가지고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5억에 건물분 부가세가 4천, 건물하고 토지 건물분이 4억 플러스 토지분이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신규 분양
그 건물분 비율을 보면은 대개 80에서 88% 사이.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비율은 약간씩 계속 줄어들죠. 이렇게 뭐 80, 70, 60 이렇게 일반 매매할 때는 실무적으로는 자 VAT 별도입니다. 건물분 부가세 별도입니다 하고 건물분 비율은 세무 규정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는 세무사나 본인 회사에 회계팀이 있으면은 회계팀이 안분을 하면 되는데 뭐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그들한테는 복잡하지 않아요. 공시지가랑 해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냐면 아시는 세무사한테 야 나 이거 매입하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는데 요 가격 그 안분 좀 해줘.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그러면 거의 이제 뭐 비용을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고 서비스로 해 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일반적인 일반 매매 할 때 요 절차를 알아두시면 되고, 이 분양이 약간 다르죠. 분양이 이 건물분 부가세는 말씀을 드렸고 자 5억짜리 분양 그 견적서나 분양 계약서를 보면은 공급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천만 원에 대해서 그 제가 그냥 발음하기 편해서 5억하고 건물분 부가세를 4천으로 하는 겁니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4천을 건물분 부가세 해가지고 분양 금액이 5억 4천이 됩니다. 많이 보셨죠? 많이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10% 계약금 10% 5,400. 그 다음에 중도금 40%. 정확하게 그 분양 계약서에는 1차, 2차, 3차, 4차 5,400, 5,400, 5,400, 5,400 이렇게 되는 거죠. 중도금은 거의 99%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처리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반 매매할 때는 계산서 자체를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도 잔금 시점에서 그때 계산서를 한꺼번에 주고받기 때문에 사업자를 잔금 때 내셔도 상관이 없으셔요. 근데 분양 물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신규 분양 물건은 이 계약금부터 부가세 그 세금 계산서가 끊깁니다. 자, 5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400에 대해서는 그 토지분은 계산서가 세금이 없다 그랬죠. 부가세가. 그래서 그 건물분은 세금 계산서 2장이 올 겁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토지는 계산서가 그냥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10%는 요거는 헷갈리실 게 없는 게, 그래서 제가 사업자를 언제 내라고 말씀드리냐면 제 버릇은 뭐냐면은 계약하고 꼭 그 다음날 가서 사업자를 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15일이 지나게 되면은 내가 400만 원 부가세를 냈는데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버릇은 분양을 받으시면은 다음날 꼭 가서 사업자를 내세요.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게 중도금 40%는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도금 은행이 지정이 되면은 그 은행의 지정일에 가가지고 이 부가세가 포함된 5,400, 5,400, 5,400, 5,400 이 네 번의 그 대출 저기에다가 자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인을 하게 돼요. 사인을. 그러면은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제 대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약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1,600만 원이 얘는 내 돈으로 냈는데 중도금은 내 돈으로 낸 게 아닌데 대출 처리가 됐는데 나한테 환급이 되는 거죠.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1,600만 원이 내가 낸 게 아닌데. 근데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헷갈리시지도 말고 그냥 알고 계셔야 될 게 내 돈이 아닙니다. 자금이 미리 회수될 뿐이고 내 수익은 아닌 거예요. 상식적이잖아요. 내가 낸 돈이 아닌데 환급을 받았으면은 나중에 다시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잔금 50%, 이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자, 이 중도금 은행은 내가 섭외하는 게 아니에요.
잔금 때는 잔금 대출은 내가 섭외를 하는 거예요. 협력은행이 나와 있어서 그 은행이 대출 비율도 높고 이자도 싸게 해줄 가능성이 아주 크지만 그 조건이 안 맞으면은 내가 잔금 은행을 알아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이 중도금 대출권에 대해서 이거 이제 잔압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냥 내 돈으로 냈다는 의미입니다. 내 돈으로 내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 처리가 되는데, 잔금 처리를 할 때는 중도금 대출 은행에다가 이 40%에 대해서 이제 상환을 먼저 하고, 내가 알아본 잔금 비율이 이제 대출 비율이 80%가 잡혔다. 80%가 잡히면은 분양 금액의 80%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는 매가에 대해서 80%를 해주는 거예요. 매가에 대해서 이걸 포함해서 80%를 해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80%를 받게 되면은 원래는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 대출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데, 대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은행들끼리 이제 알아서 이제 이 은행에서 80% 받는 거 40% 보내고 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대출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 해가지고 상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이 40% 400만 원, 1600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내야 되는 거죠. 내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안 밟아 보시거나 모르시는 분양 직원들은 이렇게 브리핑 하시는 분들도 여러 번 봤어요. 일단 내가 낸 돈이 아닌데 400만 원, 1600만 원 환급을 받고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라는 걸 하면은 그러면 1600만 원은 안 내도 되니까 내가 먹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그게 이 절차를 한 번이라도 밟아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또 혹하게 되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나라에서 세금 환급을 해주는데 내가 안 낸 돈인데 주질 않아요, 그거는. 그건 이제 상식적인 거니까, 설령 그렇게 브리핑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투자자 본인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죠. 내가 부가세를 납부를 안 했는데 환급받는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어.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도 많으니까 이 절차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됐죠? 하도 길게 말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더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식산업센터는 시행사라는 게 있어요. A 현장에 A 지식산업센터 시행사가 있고, 이 시행사를 나라에서 못 믿고 돈 먹고 분양대금 받고 도망갈까봐 자금 관리를 신탁회사를 알게 돼요. 그래서 분양을 내가 뭐 기흥타를 받았는데 뭐 어딜 받았는데 분양을 받았는데 신탁사는 다 모르세요. 아무도 누군지를 잘 모르세요. 왜냐면은 그 입금 계좌든지 당사자가 무슨 아시아 신탁, 한국 토지 신탁, 무슨 신탁사들이 많다 보니까 시행사는 잘 모르고 뭐 신탁사를 많이 알게 되죠.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A 현장의 시행사는 건축주, 건물주인, 땅주인, 건물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행사가 시공을 맡기게 되죠. 건설사를 통해서 건축을 맡기게 되죠. 시공하고 시행을 같이 하는 회사도 있고요. 따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공사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SK, 뭐 현대 엔지니어링, 뭐 대림, 작은 데는 뭐 대룡, 이런 건설사들은 이제 되게 알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시행사가 시공은 여기다 맡기고 이제 밑에 이제 분양하는 분양 대행사, 이 현장에 분양 대행사가 한 대행사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대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밑에 이제 대행사 밑에 뭐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대개는 무슨 본부, 뭐 팀,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양 직원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만나시는 분양 직원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은, 요 용어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제가 오늘 이제 기본 시간에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땅 주인이 건설사 선정하면서 갑이고 을이지 않습니까? 갑질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개미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무시 안 당하고 호랑이가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시공사가 그 약간 복잡한 내용인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뭐 돌려서 말할 재주도 없고, 이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할 때, 이 시행사가 A 현장을 지을 때 PF라는 걸 합니다. 건축 자금을 내 돈으로 짓질 않아요.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짓게 되는데, 이 금융기관이 있죠. PF 해주는, 이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PF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시공사가 이 PF를 일으키면서 이 금융사는 이 시행사를 믿질 않아요. 조그만 회사들도 많고 없어질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 시공사에 책임 준공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그 현장이 크면 클수록 건설사를 더 탄탄한 건설사의 그 책임 준공 서류를 원해요. 그래서 실상은 이 시공사가 오히려 시행사보다 완벽한 슈퍼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책임 준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다고 치더라도 이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이 현장 건물을 준공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야 이제 다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시공사가 A 현장에 대해서 책임 준공 서류를 넣고 오케이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 사전에 분양이 얼마나 됐는지, 분양이 잘 될 건지 말 건지, 그거를 따져보겠죠. 분석을 해보겠죠, 이 사람들도. 그 중에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 사전에 얼만큼 분양됐는지입니다.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 뭐 사전에 뭐 정계약을 얼마를 했든 뭐 청약을 얼마를 받았든 뭐 이렇게 뭐 체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많이 미리 팔았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가 이 책임 준공 서류를 받기 위해서, 만약에 이 건설사들이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그 독자분들은 이제 이런 것까지 알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딴 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조건이, 그럼 사전에 분양률이 만약에 뭐 30% 정도는 사전에 정계약이 돼 있어야 내가 책임 준공 서류 해줄 거야. 근데 만약에 25%밖에 안 됐어요, 사전에 분양된 게. 그럼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시공사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사전 영업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전 영업하는 뭐 매수 의향서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러면은 이 5%가 모자랄 때 어떻게 할까요? 좋은 조건에 그거 팔아야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조만간 비슷한 물건을 제가 올릴 거예요. 카페에다가. 영상에서는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건 카페에 올릴 거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좋은 조건의 물량을 프로모션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모션을 하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돈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뭐 통장에 뭐 100억, 1000억씩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문영동에도 뭐 한 동 전체 찍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근데 지금은 작년 초부터 중간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많은 물량을 못 해요. 중도금 대출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 잡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한 5% 부족해, 한 100억 원어치 부족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 정도는 싸게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과거 같은 경우는 뭐 100억, 1000억 있으신 분들이 뭐 그 물량 전체 찍어가지고 재미를 보셨는데, 지금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개미들 여러 개 이렇게 모여있는 커뮤니티 같은 데나 모임 같은데, 그런 데서 힘을 더 발휘하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2칸, 3칸 정도는 무리 없이 중도금 대출 되니까, 그때 이제 조건 자세하게 카페에다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고 투자 결정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개미들 모여 있으면은 틀림없이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제가 알아서 조건은 잘 만들어 올 거다, 약속을 드리고, 이런 상황들을, 이런 기본적인 상황들, 이거는 미리 알고 계셔야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기본 1편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